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이제 벌써 7월의 마지막 한 주로 접어들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매일 새로운 개인 간 거래와 개인 사업주들의 파이 생태계 참여로 파이 기반 물물 교환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KYC가 시작되었던 초기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와 상품도 파이를 통해서 교환,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 생태계 참여자 모두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매우 큰 기대감을 갖고 점점 파이를 통해서 미래의 돈의 개념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파이 생태계의 앞날을 기대해보면서 현재 시장 거래 주체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생각들을 각종 조사기관의 자료를 통해서 분석해보고, 이러한 사회의 변화가 파이 네트워크에게는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진행한 암호화폐 채택 관련 각 주체별 결과와, 즉 개인과 소상공인 중심의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조사 결과의 내용을 알아보고, 그 외에도 다양한 조사기관들의 자료를 함께 분석해보고 가까운 미래에 파이 암호화폐에 어떤 큰 변화가 올 수 있는지, 그리고 파이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마지막 주에 기대되는 파이 네트워크 뉴스와 함께 그 진행 상황도 공유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메인 자료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자료를 보시기 전에 먼저 미국 시장, 특히 소매 판매 시장을 중심으로 한 리서치 결과를 보시면서 전체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데이터 플랫폼인 페이먼트와 디지털 결제 플랫폼인 비트페이가 공동으로 실시한 암호화폐 결제라고 하는 보고서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의 소매 판매 시장의 미래 암호화폐 채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간 매출 10억 달러, 즉 1조 원 이상의 매장 약 85%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서 암호화폐 결제 채택을 이미 고려 중이라고 밝히고 있고, 해당 매당 점주의 82%는 결제 처리 과정에서 중간 개입자가 없다는 장점 때문에 암호화폐 결제를 채택하겠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카드 시스템에 대한 많은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듯합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7%는 저렴한 거래 수수료를 암호화폐 결제 채택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가맹점일수록 암호화폐 결제를 채택할 확률이 매우 높고, 암호화폐 결제 지원 매장의 93%가 페이팔이나 벤모 등 네이티브 지갑보다 이러한 결제 플랫폼을 선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지갑의 약 5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왼쪽 그림의 하단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매장에서 빠른 결제가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신용카드와도 쉽게 연결이 될 수 있는 페이팔과 같은 결제 플랫폼이 상인들에게는 매우 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이 조사를 근거로 생각해 본다면 파이 암호화폐는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페이팔이나 벤모 등의 플랫폼 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시장 진입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한번 습관처럼 고정된 소비자들의 행동을 바꾼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파이 채굴자들은 파이의 네이티브 지갑, 즉 그 중에 모바일 지갑이 매우 편하겠지만 실제 영업 현장에서 특정의 비밀번호를 쓰고 진행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파이가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매우 흥미있는 일입니다. 지난주 발표되었던 미국의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전 세계 암호화폐 채택 관련된 보고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CG는 2030년 전 세계 암호화폐의 사용자는 약 10억 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 개인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중 약 25% 수준이 주식 상품에 투자되고 있는 것에 반해 암호화폐의 투자는 약 0.3% 이하 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말합니다. 또한 현재는 각국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정책이 오히려 소비자와 기업들의 암호화폐 채택을 더 빨리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 암호화폐 사용자의 91%는 향후 6개월 이내에 구매 의향을 갖고 있다고 전달하면서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시장 하락을 매수 기회로 판단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울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에 암호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채택 쪽으로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재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현상 역시 암호화폐 채택에는 매우 긍정적인 역할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구체적인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투자금융기관, 기업과 은행, 그리고 정부 부문 모두 미래의 암호화폐 채택에 대한 전망은 모두 긍정적이며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투자금융기관은 평균 2% 정도의 높은 비중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개인들은 아직 그보다 훨씬 낮은 0.3%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2021년 총 7,130억 달러 정도를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이러한 투자에 대한 의사가 높을수록 그만큼의 위험을 감내하겠다는 의견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아직은 정부와 연금 부분은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의사가 매우 낮아서 향후 비트코인 현물 ETF 등의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메인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지금보다 수십 배 이상은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2030년도에 암호화폐 사용자가 약 10억 명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보고서 내용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의 근거는 2005년도 인터넷 인구가 약 10억 명에 도달하였는데, 이것은 1992년부터 약 13년이 소요된 결과였습니다. 바로 암호화폐도 2029년 혹은 2030년도에 사용자 인구가 10억 명에 도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며, 이것은 2016년 약 1,000만 명 수준의 암호화폐 사용자로부터 13년 혹은 14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암호화폐도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와 비슷한 곡선을 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소비자들의 지배적인 의견은 비트코인 가격이 이미 높아서 투자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의견이 솔직한 지배적인 의견이고, 여전히 채택 곡선의 초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식 등 여타 투자 상품에 비해서 채택 곡선의 속도가 매우 느린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개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같은 수준의 새로운 플랫폼이 새롭게 더 탄생하기를 기다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2022년을 암호화폐 발전 단계에서 웹 3.0의 초기 단계로 파악하고 있으며, 결국 이 웹 3.0의 발전이 앞으로 8년 후에 암호화폐 인구 10억 명을 만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2022년에 새롭게 탄생된 웹 3.0 플랫폼, 무엇이 있나요? 현재 파이 네트워크는 개인 기업 간 P2P 거래를 통해서 2023년 1억 명에서 3억 명 이상 수준의 채굴자로 폭발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5년 이내 2028년 파이 자체 채굴자 참여자가 10억 명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파이 자체의 이미 목표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10억 명 사용자 인구는 파이 자체로도 충분히 더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어 보이고, 이런 면에서 파이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의 대안 투자 화폐로서 전혀 손색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기업, 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암호화폐 채택 관련된 조사 결과입니다. 기업들이 암호화폐 채택을 원하는 이유는 첫 번째, 낮은 수수료입니다. 즉 크레딧 카드의 경우에 약 1.5에서 3%에 가까운 수수료를 지불하는 데 반해서 암호화폐 경우에 1% 이하라는 장점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왼쪽 표에서 보시면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2021년 중반까지 건당 트랜잭션에 필요한 수수료가 60불 이상까지 치솟는 등 최악의 상황에서 다시 올해 들어서는 5불 이하로 하락하는 등 비교적 좋은 거래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해킹의 안정성이고, 세 번째, 빠른 결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빠른 자금 회전이 가능한 수단으로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왼쪽 아래표를 보시면 카드의 경우는 3일 이내에 해당 기업이나 소매점으로 입금이 되지만 페이팔의 경우에는 약 21일이 필요합니다. 이에 비교해서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결제 시 즉시 본인의 구자로 실제 입금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결제 수단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현금 흐름의 최고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카드의사처럼 중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노 차지백, 즉 입금 취소나 환불 등의 기능이 전혀 없어서 업무상의 복잡성을 미리 차단하는 효과로 인해서 암호화폐가 선호되고 있다고 보도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채택하는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은 암호화폐를 지급을 받아서 해당 지갑에 보유하거나 현금으로 곧바로 환전을 할 수도 있고, 혹은 해당 플랫폼 기반의 디파이에 예치하여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소상공인일지라도 암호화폐를 결제로 결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실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며, 파이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모든 파이 유저들이 동의하듯이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디파이 시스템의 수립이나 환전 시스템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업들이 암호화폐 채택 시에 발생하는 이익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에서 미국의 총 2250개 시장 주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연구에서 보면 응답자의 약 24%는 조만간
다른 디지털 자산과 함께 비트코인을 수락할 계획이며 참가자의 약 59%는 2025년 초까지 디지털 지불 사용으로 독점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법정 화폐로 가격이 책정되고 암호화폐로 그 가격을 수락할 때 상인들은 정확한 구매 시점에 암호화폐의 명목 가치로 끝나기만 하면 게이트웨이의 수수료가 훨씬 더 적을 것이고 이것은 카드 네트워크 또는 페이팔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보다 더 나은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자는 이런 옵션을 추가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응답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페이팔이나 벤모 같은 지불 플랫폼과 파이가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만약 파이 모바일 지갑 자체가 이런 옵션이 가능하다면 굳이 기존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이가 더 많은 채굴자를 단기간에 확보한다면 디지털 화폐 도입을 준비 중인 수많은 미국 기업들의 요구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되고 기술적으로 자체 모바일 지갑 안에서 지불 결제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가장 효율적인 결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15일 비인 크립토가 실시한 조사를 보면 세계 각국 금융기관의 금융 담당자와 블록체인 개발자 1,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암호화폐의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기관 종사자 대다수가 향후 3년 이내에 암호화폐 채택 증가를 전망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자산 채택의 목적은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 지불과 결제 수단으로서 그리고 대출 도구로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해당 응답자의 71%는 3년 내에 자신이 실제로 암호화폐를 결제에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암호화폐가 금융권이나 은행에서도 자리 잡게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응답자의 70%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즉 CBDC가 법정 통화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면 은행 관계자들은 향후 자신들의 미래를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중앙정부의 CBDC는 결국 기존 은행권의 업무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암호화폐 채택 보고서와 함께 다양한 기관들의 조사를 통해서 보면 3년 혹은 5년 이내에 암호화폐 투자를 원하는 개인들과 거의 모든 리테일 스토어 그리고 중견기업 이상 규모의 기업들 마지막으로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조차 암호화폐가 채택이 되고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이미 전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파이코인은 최고의 시기에 시장에 대비하게 되는 것이고 향후 자사의 모바일 월렛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업과 상인들이 빠른 시간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디파이에 참여하거나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선행되어야만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정부의 CBDC와 함께 민간 부분의 최고의 결제 통화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선진국부터 후진국까지 모든 시장을 동시에 침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매스 KYC일 것입니다. 어제 오늘 모더레이터들은 대규모 KYC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고 조만간 실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KYC가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통과제가 선행되어야만 파이 앱을 가동할 수 있는 메인넷 SDK도 배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이 앱의 가동은 본격적인 합의 가격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을 의미하고 가급적 500만 명 혹은 1000만 명에 가까운 KYC 통과자를 기반으로 시작하는 것이 생태계를 위해서나 개인 간 형평성을 위해서도 올바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어쩌면 메인넷 SDK는 8월 이후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이 앱을 준비하고 있는 개발자들 역시 수많은 상품을 등록하고 코어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대규모 KYC가 빨리 선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파이 P2P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시고 파이 결제를 트렌딩으로 만드는데 모두 동참하시면 더 빨리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